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요리이치와 미치카츠의 외전이 나왔다면 어땠을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요리이치와 미치카츠가 오니가 된 아빠 이치로를 처치하고 미치카츠가 검술에 대한 집착과 반점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고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요리이치는 자신도 반점으로 인해 죽기 전에 하루빨리 태초의 오니를 잡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나게 되었죠. 원래였으면 오니를 사냥하고 얻은 정보들을 귀살대에 돌아가 보고하고 또 다른 임무를 받는 시기였지만 그러한 동선을 최대한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대로 쭉 강한 오니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시간은 1년이나 흘러가 버렸고 그 과정에서 요리이치의 칼에 수많은 오니들이 죽어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요리이치는 오니로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성을 잃고 덤벼드는 한 오니를 보게 되었고 분명히 근처에 이자를 오니로 만든 태초의 오니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 오니를 빠르게 퇴치한 뒤 흔적을 쫓아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된 어느 대나무 숲, 요리이치는 그곳에서 한 남자 오니와 한 여자 오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자 오니를 보자마자 폭발적인 생명력이 뿜어져 나오는 걸 보게 되었죠. 요리이치는 이 불길한 기운과 함께 이 오니에게는 다른 오니들과 다르게 심장이 7개, 뇌가 5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자가 아무래도 자신이 지금까지 그토록 찾아 헤맸던 태초의 오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로부터 1년 전 미치카츠는 요리이치가 태초의 오니를 추격하기 위해 떠나자 자신 역시 무장을 잡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되었고 수많은 오니들을 만나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미치카츠 같은 경우는 귀살대의 소식 역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듣게 되었는데 또 다른 반점으로 인한 희생자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미치카츠는 귀살대의 암주 종메이가 반점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점점 조급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종메이는 자신이 인정했던 아주 뛰어난 실력자, 그런 신체 능력이 뛰어난 자도 어김없이 죽어버렸다는 것에 강인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미치카츠는 운이 좋은 것인지 좋지 않은 것인지 주들 중 가장 먼저 태초의 오니 키우치지 무잔을 마주치게 되었고 무잔 역시 반점을 지닌 검사는 처음 만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치카츠는 사실 무잔을 보자마자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무잔은 그 당시 500년 동안 수많은 인간들을 잡아먹으며 힘을 키워온 오니 무잔은 인간이 자신을 이길 수 있을 리가 없다는 걸 알았기에 여유롭게 미치카츠에게 덤벼보라고 했고 미치카츠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자신의 검술이 이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통하는지 보기 위해 달의 호흡을 휘둘렀습니다. 무자는 촉수를 뻗어 미치카츠의 공격에 대응을 했고 자신의 단단한 촉수를 베어낼 수 있는 검사가 있다는 것에 꽤나 감탄을 했죠. 하지만 싸움이 지속되자 압도적인 체력과 재생력을 가진 무잔 앞에서 미치카츠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검술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싶은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잔은 미치카츠에게 자신은 지금 강력한 오니 집단을 만들기 위해 간부 역할을 할 인간을 찾고 있다며 그 호흡이라는 걸 쓰는 검사가 오니가 되면 어떨지 궁금한데 혹시 생각이 있냐고 물었죠. 무자는 사실 지금껏 여러 명의 귀살대 검사를 만나 살해해왔고 그들에게도 같은 제안을 해왔었는데 오니가 되지 않은 자들은 애초에 아무리 실력 차이가 난다고 해도 눈에 사리와 신념이 가득했고 오니로 넘어오는 이들은 절망과 혼란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미치카츠는 지금껏 만나본 그 어떤 검사보다 강했지만 그의 눈에는 절망과 혼란이 보였기에 한 놈 건졌다 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한 거였죠. 미치카츠는 어차피 여기서 오니가 되는 걸 거부했다가 자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 그리고 운 좋게 도망쳐 나간다고 하더라도 반점으로 인해 죽게 될 것, 죽는 건 그리 두렵지 않았지만 자신이 지금껏 이루어놓았던 달의 호흡이라는 업적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게 너무나도 아까웠고 미치카츠는 무잔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잔은 그에 씩 웃으며 미치카츠에게 피를 주입했고 넌 특별히 많은 오니들을 죽여왔을 테니 12기열이 되고 싶다면 그만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떠나게 되었죠. 그로부터 반년 후 또 다른 반점이 있는 호흡의 검사를 발견하게 된 무잔, 요리이치에게서 자신에 대한 엄청난 살인을 느꼈고 이제 호흡의 검사에겐 흥미가 없다며 요리이치를 향해 빠르게 족수를 날렸습니다. 그에게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어 그 살인을 절망감으로 바꿔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요리치는 무잔의 공격을 내비치는 세계로 빠르게 바쿠 피해버렸고 자신의 등 뒤로는 수많은 대나무들이 베어져 나가버린 것을 보고 확실히 저자의 공격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인간이 저 공격에 한 대라도 맞게 된다면 죽게 될 거라는 걸 알았죠. 무잔은 운 좋게 피했나? 라고 하며 더 많은 숫자의 촉수를 꺼내 요리치에게 날렸는데 요리치는 그 역시 간발의 차이로 전부 다 피해버렸습니다. 무자는 그때까지는 요리치의 운이 아주 좋다고만 생각을 했고 운이라는 건 계속해서 지속이 되지 않는다며 더 많은 숫자의 촉수를 날렸죠. 요리치는 그의 헤어옵을 시전해 무자의 촉수를 갈갈기 베어버렸고 분명 저 공격을 인간이 맞으면 죽겠지만 한 대도 맞지 않으면 상관없는 것이라고 하며 그대로 빠르게 무자에게 뛰어나갔습니다. 무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고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 줄 몰라 같은 공격 범위가 넓히게 되었죠. 그때 요리치는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자신이 이러한 남들과 다른 힘을 가지고 태어난 이유가 바로 이 남자를 죽이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동안 딱히 쓸 필요가 없었던 자신의 검술 헤어옵을 최고의 경지까지 끌어올려 무잔의 촉수와 더불어 무잔의 사지와 함께 그의 목까지 베어버렸습니다. 무잔은 이게 무슨? 한순간에 몇 번의 공격이 들어온 거지? 라고 당황했고 요리치에게 베어 짧아진 팔로 겨우 목이 떨어지지 않게 붙들고 있었죠. 무자는 심지어 그에게 베인 곳이 재생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그의 칼이 붉게 물들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요리치는 무잔을 마무리 짓기 위해 그에게 저벅저벅 걸어갔고 무자는 마치 요리치의 모습이 자신이 두려워하는 죽음, 태양 그 자체처럼 느껴졌죠. 그의 무자는 최후의 수단으로 자폭을 해 1800개의 6편으로 쪼개져 도망을 갔고 요리치는 순간 해외호흡 13형으로 1500개의 6편을 전부 베어 소멸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6편은 놓쳐버린 상태. 그때 무잔의 옆에 있던 여자 오니 타마요는 너무 통탄스러워하며 무잔을 이번 기회에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이제 무잔은 당신이 죽을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거라고 했죠. 요리치는 그 말에 그녀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타마요는 지금껏 자신이 봐온 무잔은 추약이 그지없는 인물, 이번 패배로 인해 더욱 어둠에 숨어 오랫동안 인간을 괴롭히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그렇게 놔둘 순 없다며 당장 무잔의 6편을 찾으러 여기저기 뛰어봤지만 그는 이미 도망을 가버린 상태. 어쩔 수 없이 요리치는 무잔을 증오하고 있는 타마요를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쪽이 도움이 될 거란 생각에 그녀를 놓아주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 정보를 귀살대에 알려 다같이 무잔의 흔적을 쫓으려고 귀살대에 돌아갔는데 귀살대에서는 요리치를 보자마자 그에게 칼을 겨누며 포위를 했습니다. 요리치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도 모르고 잠자코 무릎을 꿇게 되었는데 바로 하루 전날 오니가 된 미치카츠가 우부야시키 저택에 침입해 우부야시키 당주를 죽이고 목을 베어갔다고 했죠. 귀살대의 규율을 어기고 변절자가 된 미치카츠의 가족인 요리치 역시 그 죄를 물어야 한다고 모두 분노를 했습니다. 요리치는 자신의 형이 오니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에 그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귀살대 주들은 분노의 이성을 잃고 요리치에게 할복을 하라고까지 했죠. 그때 유일하게 랭고쿠 출신만 그들을 뜯어말려 할복은 면하게 되었지만 다수의 결정으로 인해 요리치는 귀살대에서 파면 조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요리치는 자신에게 무잔을 죽일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못했다는 것과 형이 가지고 있던 어떤 집착을 깨트리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자식 역시 지키지도 못했다는 것에 엄청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그래서 홀로 방랑하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무잔의 흔적을 찾아 나섰고 그러다가 어느 산속에서 숫쟁이를 하고 있던 카마도 가문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요리치는 죄 많던 자신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카마도 가문의 부부에게 감사했고 카마도의 아내가 아이가 나올 때가 되자 엄청난 속도로 뛰어가 산파를 데리고 와 무사히 아이를 출산하기도 했죠. 그렇게 요리치가 그들에게서 떠나기 전날 카마도가 요리치에게 마지막으로 해외업을 보여달라고 했고 요리치는 그리 대단한 건 아니라며 그 동작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카마도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동작들이라며 꼭 당신과의 인연을 기억해 후대에도 남기고 싶다고 했죠. 그의 요리치는 당신들은 참 따뜻한 사람들이라며 해의 신이 당신의 집안에 축복을 내리기를 기원하겠다며 자신의 귀걸이를 그들에게 주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귀살대 검사들을 사냥하던 미치카츠, 이제는 코쿠시보라는 이름을 쓴 오니는 다 늙어 죽어가던 요리치와 만나게 되었죠. 코쿠시보는 그래 너는 반점을 가지고도 그렇게나 오래 살았다는 건가? 라며 또다시 어떤 열등감이 치솟았지만 요리치는 코쿠시보를 보고 형님 이라며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코쿠시보는 이미 이렇게 늙어버린 요리치와 싸우는 건 무의미한 짓이라고 생각했고 그냥 가라 남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라고 말을 했죠. 하지만 요리치는 그런 코쿠시보를 보고서 칼을 잡았고 코쿠시보는 어디 해보자는 거냐? 라고 하며
자신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다 늙은 검사를 베어 죽이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검사로서 자신에게 도전한 자에게 응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오니가 되어 완성시킨 달의 호흡을 시연했죠. 그런데 그 순간 요리치의 모습이 사라진 뒤 코쿠시부의 가슴팍을 크게 베어버렸고, 코쿠시부는 요리치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목을 단번에 베어버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코쿠시부는 여기서 살기 위해서라면 무조건 도망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방금 전 요리치의 스피드라면 이미 도망갈 수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 두 번째 공격이 날아오지 않았고, 코쿠시부는 요리치가 이미 수명이 다해 죽었다는 걸 깨닫고는 엄청난 분노와 열등감이 폭발해 그 시신을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요리치는 자신 때문에 엄마가 일찍 죽고 자신의 아빠도 자신의 손으로 죽였으며 아내와 자식도 자신이 곁에 없어 구하지 못했기에 마지막으로 남은 형만큼은 자신의 손으로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던 것. 하지만 요리치는 수명이 다해 죽기 전 반드시 자신의 의지는 후대에 이어져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칼에 담았죠. 요리치가 죽은 뒤에도 그 칼에는 한동안 혁도가 유지된 채 오니의 흔적을 쫓아온 한 귀살대원에게 발견되게 되었고, 그 칼은 세월이 흘러 카마도 탄지로라는 손이 잡게 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기존의 원작 서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거기에 조금씩 살을 붙여 그들의 심리를 좀 더 몰입감 있게 표현해봤어요. 치쿠니 형제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좀 더 살이 붙어 극장판 외전으로 나온다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